오늘 이제 이 집중호우 피해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그 황소 구조 작전이 펼쳐졌어요. 전남 구례. 네. 거기 왜 사진 보셨죠? 그 지붕에 올라간 소 4마리.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중에 2마리는 떨어져서 안방으로 떨어져 가지고 살았고 한 마리는 떨어져서 죽었대. 근데 한 마리가 남았는데 소방대원들이 오늘 오전에 2시간 동안 이 마취제를 쏘고 그래서 네. 기중기로 얼마나 무거워요 소가 그렇죠. 한 3,400kg 갈 텐데. 우린 이해하죠. 네. 참 눈물 나고 좀 짠하더라고요. 네. 저 두 분 이 구조된 소한테 한 말씀씩 한번 해줘 보세요. 저도 그 장면 봤는데 네. 아 구조된 소. 아, 눈이 정말 똘망똘망한 것이 정말 저 소만큼은 어찌 도축되는 일 없이 우리가 정말 자연의 소중함을 알면서 네. 계속 좀 키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정상 기자님. 뭐 이 소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국의 여러 소들이 이 홍수를 피해 가지고 높은 지대로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장면들도 계속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정말 이 저 소들도 이 그 엄청난 폭우 속에서 살려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그렇죠. 네 좀 한편으로는 고기를 자주 먹는 저 입장으로서는 좀 반성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어려운 매치한 소를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 됐어. 네, 안 됐어. 예. 참. 그 애드립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송한 지가 10년이 넘으셨는데. 폭우 맞아가지고. 뭐 네. 어쨌거나 네. 지금 뭐 소도 소지만 그보다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나고 지금 복구 작업하는 피해 수재민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네. 특히 이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무려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이 됐었습니다. 예. 이로써 지난 1일 이후 장맛비로 인해서 이 전체 사망 실종자가 40명이 넘었는데요. 이재민이 지금 6천 명에 달하고 있고 또 농경지는 9,3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기고 있는 등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망하신 분들을 좀 보면 이 산사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산사태 피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남 곡성에서 산사태가 벌어지면서 5분의 주민들이 숨지는 일이 있었고요. 이 담양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1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중호우를 피해서 대피하던 이 담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8살 어린이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다가 9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담양과 화순 등에서도 이 급류에 주민들하고 운전자들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청취자 문자를 좀 하나. 살다 보면 좋은 날님인데 형님 여기는 해남 땅끝마을입니다. 빗방울이 오락가락합니다. 여긴 비가 그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장미가 지금쯤 아마 경남 통영을 지나서 그럴까요? 이 네. 부산 쪽을 향할 것 같은데 네. 해남 지역이면은 아마 장미가 이제 지나간 거고 비가 네네. 이제 그쳐가는 것 같다. 이런 감사합니다. 제보 주셔가지고. 자, 배 수장님 그리고 또 하동의 그 대표 명물이잖아요. 화개장터가 또 물에 잠겨가지고 네. 이 주민들은 섬진강댐 방류 때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인데 일각에서는 이 4대강 사업이 있었다면 괜찮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과 그리고 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교가 그렇습니다. 예. 이 화개장터가 침수된 가장 큰 원인은 섬진강댐 방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1차적으로 지금 화개장터가 침수된 가장 큰 원인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비가 엄청나게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둘째로는 이 댐을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세계 이제 기관이 국가기관이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100% 활용이 못된 것 아니냐. 한 50% 정도밖에 활용되지 못했다. 역시 이 하류에 침수되는 것은 일단 댐 방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네. 지금 뭐 보호 이야기가 나오고 섬진강 보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 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는데 좀 간결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겠는데. 짧게 하셨습니까? 네. 정상근 기자님. 네. 자, 5호 태풍 장미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오후 3시가 다 돼 가는데 지금쯤 아마 부산 그 서남서 쪽에 한 50km 정도 해상에 지금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보상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이미 오늘 오전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는데 뭐 소형 태풍이긴 합니다만 이 순간 풍속이 최대 25m, 초당 25m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이 강수량도 50에서 100mm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안 그래도 좀 비가 많이 내린 상황이어서 좀 지반이 많이 약해
약해진 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가 좀 추가 피해를 줄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 마침 저 청취자 울진이 아이디로 청취자께서 여기는 경북 울진입니다.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경북 울진이니까 이제 이 부산으로 통과하면 이제 울진이니까 태풍의 영향권에 좀 들었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장미 그렇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포항 바로 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경북 울진이니까. 네. 예, 뭐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전국 날씨 상황을 저희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포항 위가 되나요? 경북 울진이니까. 예. 네. 확실한 거예요. 제가 그쪽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포항 이쪽이죠, 울진. 이쪽이죠. 그러니까요. 울진 그래. 삼척. 네. 예. 의암호 전복 사고 관련해서 춘천시장이 고발이 됐다. 이게 뭔 얘기예요? 네, 기억나실 텐데 의암호에서 경찰청 비롯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종자가 생겼고 사망자도 발생을 했는데 이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인공 수초 섬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거 인공 수초섬을 왜 붙들어 두려고 그랬느냐? 그냥 놔뒀어야지. 수문이 열리니까 순식간에 휩쓸려 들어갔거든요.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춘천시의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 상급자는 이제 춘천시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시민단체에서 보수단체에서 춘천시장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요. 7297님께서 우리 집 제비 5 중에 4마리가 죽었다고요. 소나 사람이나 제비가 뭐가 다른가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제일 아이고.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참 집에 요즘 뭐 제비 집 짓는 거 보기도 힘든데 5마리 새끼 제비가 있었는데 4마리나 죽었다니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자, 근데 이 의암호 전복사와 관련해서 정작 유족들 같은 경우는 춘천시장 사퇴를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수 춘천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그 유족 및 그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좀 정확히 규명하고 수습해야 할 사람이 바로 춘천시장인데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이 사퇴는 어불성설이다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누가 사퇴를 청원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 사고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또 속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또 춘천시장은 현재 가족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중부지방에 이제 비가 오는 걸로 해서 이제 네. 끝이 나는 걸로 예보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아우 정말 이제 너무 지긋지긋해요. 이 장마, 네. 비, 구름 이런 것들이. 예. 코로나19 국면도 있는데 또 또 폭우도 있는데 또 태풍까지. 설상가상. 네. 예. 유튜브 이지아님께서 무겁당 임원들이 살이 좀 빠졌어요. 예. 아, 두 분 살이 좀 빠졌어요? 어때요? 그래서 고기를 좀 최근에 못 먹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밥사위원장 아니에요? 저는 밥뿐이죠. 예. 반찬과 고기는 또 따로 해야죠. 자, 두 번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있었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검찰 인사를 했는데 이른바 빅포 이 요직을 대부분 비특수통 또 호남 출신 인사들로 채워진 것 아니냐 예. 이런 평가를 받는 검찰 인사를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빅포 중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됐습니다. 이성윤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이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또 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렇게 요직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뒷말이 많아요. 그 좌천된 문찬석 검사가 사표 내면서 추미애 장관을 아주 정조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난 7일 단행된 이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좌천 인사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사표를 제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이른바 이제 작별의 글이라는 것을 올렸는데
이 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도 뭐 바른 검사들이 많은데 이 친정권 인사들이니 이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이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또 장관께서는 뭐 오선 의원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인데 이 참사는 누가 책임지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출근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전국의 이 고검장 지검장들에게 부탁을 한다라면서 뭐 정치의 영역이 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검사들의 저항을 좀 부추긴 것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문찬석 부장검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페이북에다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검찰 이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한테 치세에 능수능란한 검사다. 난세에 간교한 검사다. 이런 또 네. 비난의 글을 남겼다고 조금 전에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 그렇게 해서 문찬석 이제 검사 또 2명을 더 거론했는데 네. 그 2명 중에 한 명이 또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그랬죠. 예. 정치권에서도 주말 내내 날선 말들이 오갔는데 그중에 이 초선 의원들이죠. 이번에 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의 말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직 검사입니다. 네. 검사 외전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드라마 되기까지도 했는데 이 문찬석 이 검사가 이제 사퇴 변을 내놓은 내용에 대해서 김웅 의원도 이 페이스북에 본인의 의견을 이제 보탰습니다. 여의도 처성사자라고 했던 검사 문찬석은 같다.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여기에다 추가해서 그래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권력의 행포에도 굴하지 않는 검사들이 더 많다.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 네. 네, 늑대가 왜 사료를 먹지 않는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늑대는 뭐 야생에 사니까 네. 풀만 다른 고기, 토끼 같은 거 잡아먹겠죠. 네,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될 것 네.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일단 이 문찬석 지검장과 관련해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그 유아처럼 자신의 인사 불이익만 보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인사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게 왔던 이 동료 형사부 그리고 공판부 검사들도 돌아봐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너무 특수부만 대우를 받았던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 김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비판을 가했는데요. 이 김웅 의원의 발언을 보니까 검찰 쪽에 정말 이 특정 사단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윤석열 총장 측근들만 승진하고 검사장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경주 에밀레 종소리가 오늘따라 너무 뚱합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셨어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 러시모어산이라고 아시죠? 큰바위 네네. 얼굴에 네. 네 명의 대통령의 대통령 얼굴. 있는 거.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이 옆에다 자기 것도 하나 좀 파달라.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랬더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 그러던 거 한 적 없다 또 부인을 했다고 하긴 하던데 가짜 뉴스였다고 또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 세계라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런 부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레이건 대통령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틱톡 관련해서 네. 네. 미국 중국 기업인데 이제 미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네.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틱톡이랑 그룹을 이제 다른 곳에서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 덕분에 인수를 한 거니까 뭐 돈을 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그 얘기 듣긴 들었는데 네. 참 대단한 멘트예요. 한 번도 못 봤던 유형의 대통령은 네. 분명합니다. 아니 국내 뉴스에 국내 인사들보다 더 많이 다뤄져요. 자, 이번엔 그 청와대 인사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노영민 비서실장 비롯해서 참모진 6명이 이제 집단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게 좀 예상되지는 않았던 소식이기는 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비롯해서 민정, 정무, 소통 등 6명 포함해서 이제 6명의 총 6명의 이 보좌진들이 청와대 보좌진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표명 이후로는 뭐 국정 동력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좀 이 교체가 필요한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정상훈 기자가 설명을 들을 텐데 뭐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부동산 때문인가요? 어때요? 지금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청와대 참모들의 사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특히 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참모들의 부동산 문제 관련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있었죠. 이것을 두고 이 지난 금요일에 크게 질타를 했고 그래서 원래 이제 소폭 그 좀 청와대 인사진을 개편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대폭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좀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사실은 집을 팔지 않았다. 네. 뭐 등기가 여전히 노영민 실장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 청와대 이 고위 참모진의 이 부동산 처분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반박을 했죠. 네, 관련된 내용이 너무 추측성 기사들이 좀 난무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되는 이유인데 정확하게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원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시가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내놓기 때문에 팔지 않기로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원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친구인데 차기 비서실장 내정설이 있기 때문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싸웠다. 근데 이게 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좀 선을 그어달라. 그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후 3시에 아마 수석 보좌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네. 네. 잠시 후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의 표명, 참모진 사의 표명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이제 참모진 그 하마평에 어떤 인사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네, 뭐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비서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언론이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측근 인사가 기용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재 거론되는 비서실장 후보는 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 최재성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정무수석으로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최재성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됩니다. 최재성 의원은 두 군데 다 네네, 두 군데 다 이제 거론이 되고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김조원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그리고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맡을지는 조금 의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비서실장 역할을 뭐 해도 될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워낙 또 하마평에 많이 오른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바뀐다면 비서실장이 누가 될지도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